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밤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위로 흩뿌려진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 우리는 그 익숙한 풍경 속에서 위안을 얻고 우주의 광대함에 경외를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별들이 모두 사라진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아도, 손을 뻗어 어둠을 더듬어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공허. 오늘 우리는 바로 그곳으로 떠납니다. 과학자들이 처음 발견했을 때 우주의 실수 또는 신의 부재 증명이라 부르며 경악했던 곳,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외로운 공간, 보테스 공허입니다. 이 거대한 침묵의 바다로 함께 항해하며 모든 소음과 걱정이 사라지는 깊고 평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이 여행의 끝에서 당신은 가장 완전한 형태의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한 공간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먼저 우주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 전체를 거대한 거미줄에 비유합니다. 이 우주 거대 구조에서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슬방울처럼 가느다란 실, 즉 필라멘트를 따라 배열되어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은하가 모여 만든 이 필라멘트들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거대한 은하단이라는 도시가 형성되죠. 우리의 상상 속 우주는 바로 이처럼 찬란한 빛의 도시와 길들로 가득 찬 모습일 겁니다. 1981년 천문학자 로버트 커시너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이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특정 방향의 하늘을 관측하며 은하들의 분포를 조사하고 있었죠. 당연히 그들은 촘촘하게 이어진 은하들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이 향한 어느 한 지점에서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나, 둘, 수십, 수백 개의 은하를 지나 나타나야 할 다음 은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길이 끊겨버린 것처럼 빛의 흐름이 멈춘 것입니다. 처음에는 관측 장비의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확인 속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오류가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무우의 영역이었습니다. 우주 거미줄에 뚫린 거대한 구멍, 보테스 공원은 그렇게 인류에게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이란 우주선을 타고 보테스 공허의 규모를 직접 체감해 보겠습니다. 잠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편안한 상태에서 우리는 지구를 떠나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릅니다. 태양계를 벗어나고 우리 은하의 나선팔을 스쳐 지나갑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빛의 강물을 뒤로하고 우리는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25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의 상상 속에서는 순식간입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를 포함한 수십 개의 은하들이 모여있는 국부 은하군이 보입니다. 하나의 작은 마을과 같죠. 우리는 이 마을을 지나 수천 개의 은하가 모인 천여자리 은하단이라는 거대한 도시로 들어섭니다. 수많은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춤을 추는 듯한 황홀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이곳이 아닙니다. 더 멀리, 더 깊은 우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보테스 공허의 경계에 도착합니다. 그 크기는 직경 약 3억 3천만 광년. 이 숫자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상상해보죠. 우리 은하의 크기를 동전 하나라고 가정한다면 보테스 공원은 거대한 축구 경기장 전체를 채우고도 남는 크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지나온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까지의 그 아득한 거리가 이 공허 속에서는 한 뼘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모든 법칙과 상식이 이곳에서는 무의미해지는 듯합니다. 지금 당신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거대한 구조물, 동시에 가장 거대한 없음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규모 앞에서 당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은 잠시 멈추게 됩니다. 오직 거대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가 보테스 공허의 경계에 서서 그 내부를 들여다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시각적인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행하며 보아온 화려한 성운의 색채, 나선 은하의 우아한 소용돌이, 그리고 멀고 가까운 별들이 만들어내는 아기자기한 빛의 패턴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오직 순수한 어둠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구의 밤하늘에서 보는 희미한 별빛이 섞인 어둠이 아닙니다. 빛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의 어둠과도 같은 깊고 무거운 암흑입니다. 이 어둠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우주는 본래 진공 상태라 소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전파 망원경을 통해 별의 탄생, 블랙홀의 활동, 퀘이사의 울음소리와 같은 우주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 보테스 공허에서는 그 어떤 미세한 신호도 잡히지 않습니다. 수억 년 동안 이어진 절대적인 고요.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변화도 기록되지 않은 영겁의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우리의 우주선이 이 어둠과 침묵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던 마지막 은하의 불빛이 희미해지며 마침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바다가 아닌 어둠의 대양을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감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끝없는 어둠과 침묵이 역설적이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자극하던 모든 외부 정보가 차단되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방음실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당신의 심장 박동 소리와 고른 숨소리가 우주에서 가장 큰 소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기이하고 거대한 빈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직후 빅뱅의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폭발하며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물질은 완벽하게 균일하게 퍼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양자요동이라는 아주 미세한 불균형이 존재했고 이 작은 차이가 씨앗이 되어 물질이 더 많이 모인 곳은 중력이 강해져 주변 물질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수억 년에 걸쳐 물질이 모이고 모여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거대한 필라멘트 구조를 형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우주 거미줄입니다.
그렇다면 보테스 공원은 물질이 모이지 않은 그냥 남겨진 공간일까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우주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거대한 빈 공간이 자연적으로 형성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흥미로운 이론은 작은 공허들의 합병입니다. 마치 작은 비눗방울들이 서로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비눗방울을 만드는 것처럼 초기에 형성된 여러 개의 작은 공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합쳐져 지금의 보테스 공허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보테스 공허 내부에 희미하게 존재하는 마치 실처럼 이어진 몇몇 은하들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들은 합쳐지기 전 작은 공허들의 경계면에 있던 은하들의 흔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론을 듣고 있으면 우주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간들이 합쳐지고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찰나의 순간에 우주의 한 단면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공허의 존재는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장소인지를 겸손하게 알려줍니다. 또 다른 가설은 더욱 대담하고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것은 바로 암흑 에너지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팽창을 이끄는 미지의 힘을 과학자들은 암흑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이 암흑 에너지는 물질을 끌어당기는 중력과는 반대로 모든 것을 서로에게서 밀어내는 청력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아주 먼 과거에 보테스 공허가 될 지역의 다른 곳보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조금 더 높았다면 어땠을까요? 그 강력한 청력은 주변의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밀어내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크고 빠르게 텅 빈 공간을 만들어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보테스 공허는 우주의 탄생 과정에서 남겨진 소극적인 공간이 아니라 암흑 에너지라는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에 의해 적극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인 셈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수억 년에 걸쳐 우주 공간의 일부를 청소하듯 깨끗하게 비워내는 모습을 말입니다. 은하들을 마치 먼지처럼 쓸어내어 거대한 방을 만드는 과정.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보테스 공허입니다.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이 텅 빈 공간이 더 이상 수동적인 없음의 공간이 아니라 어떤 강력한 의지와 힘이 작용한 결과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힘의 정체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우주관을 뒤흔들기에 충분합니다. 이 공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과 빛이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고. 이 우주를 움직이는 진짜 주인공은 어쩌면 어둠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우리는 그저 고요히 귀를 기울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여행은 보테스 공허의 가장 깊은 심장부를 향해 나아갑니다. 수억 광년의 어둠을 가로지르는 이 고독한 항해는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기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자극이 사라지고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시간. 당신의 호흡은 더욱 깊고 편안해집니다. 들숨에 우주에 신선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들어오고 날숨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하던 모든 걱정과
피로가 빠져나갑니다. 이 광활한 공간 속에서 어제 당신을 괴롭혔던 사소한 고민들은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요. 일주일 전의 불안, 한 달 전의 후회, 1년 전의 슬픔, 그 모든 것들이 이 10억 년의 침묵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처럼 가볍게 흩어집니다. 보테스 공원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형태의 위로를 건네줍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 작은 문제들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텅 빔 앞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의 진짜 좌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우리의 문제들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공원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과 평화를 채워주는 거대한 그릇과도 같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제 이 보테스 공원처럼 넓고 고요하고 평화로워집니다. 어떤 생각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저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깊이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 우주에서 가장 평화로운 장소에,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 가장 평화로운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보테스 공허가 완전히 텅 비어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더 정밀한 관측을 통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공간 안에도 소수의 은하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약 8개의 은하가 발견되었고 이후의 연구를 통해 총 60개 정도의 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3억 3천만 광년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고작 60개의 은하, 이는 마치 대한민국 전체 면적에 사람 60명이 흩어져 살고 있는 것과 같은 밀도입니다. 이 은하들은 우주에서 가장 고독한 존재들일 겁니다. 이제 우리의 우주선은 그중 하나의 은하를 향해 천천히 다가갑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희미한 빛의 점에 불과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수억 개의 별들이 모여 이룬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대양 한가운데 떠있는 외로운 등대처럼 그 은하는 스스로 빛을 내며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하 안으로 들어가 그 속에 있는 어느 평범한 행성에 조용히 착륙합니다. 그리고 그 행성의 표면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당신의 눈앞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지구에서처럼 은하수가 흐르고 수많은 별자리가 신화를 속삭이는 그런 밤하늘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그곳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고 아주 멀리 희미한 먼지처럼 보이는 몇 개의 외부 은하들만이 간신히 그 존재를 알릴 뿐입니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서 하늘을 보는 듯한 느낌일 겁니다. 이곳의 지적 생명체들은 아마 우주가 텅 비어 있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별을 보고 소원을 비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 고독한 은하의 밤하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매일 밤 무심코 지나치는 저 별빛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선물인지를 말입니다. 이 고독한 은하들, 과학자들은 이들을 공허 은하, Void Galaxy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다른 은하들과는 매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진화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은하들은
은하단이라는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서로의 중력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충돌하고 합병하며 성장합니다. 마치 대도시의 사람들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공허 은하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주변에 다른 은하가 거의 없는 극도로 고립된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외부의 간섭 없이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가스와 먼지만을 이용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별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공허 은하들은 다른 은하들에 비해 훨씬 더 순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주 초기의 모습을 간직한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은 존재인 셈입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우주의 초기 진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창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방문한 이 공허 은하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은하의 중심부는 비교적 넓고 붉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나선팔에는 젊고 푸른 별들이 활발하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 표면에 파란 잉크가 번져나가듯 생명의 에너지가 은하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이 어둡고 텅 빈 공간 한가운데서 스스로 빛과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은하의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은 존재하며 생명은 가장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합니다. 포테스 공허의 어둠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절망의 어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빛들을 더욱 찬란하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당신의 삶에도 어둠이 찾아올 때 이 고독한 공허 은하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 안에 있는 작은 빛, 작은 희망의 씨앗을 말입니다.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게 빛날 것입니다. 공허 은하에서의 짧은 머무름을 마치고 우리는 다시 그 포테스 공허의 광활한 어둠 속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도 서서히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텅 빔 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압도적인 규모, 절대적인 침묵, 그리고 그 속에서 외롭게 빛나는 작은 희망들까지. 이제 이 모든 경험을 하나로 모아 포테스 공허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공허는 단순히 물질이 없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거대한 캔버스와도 같습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수십억 년, 수백억 년 후에는 이곳에도 새로운 은하들이 태어나고 새로운 생명들이 싹 틀지 모릅니다. 우주의 시간 속에서 영원한 텅 빔이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삶에서 공허함을 느낍니다.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관계가 끝났을 때, 혹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그 공허함에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보테스 공허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공허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단계일 수 있다고. 낡은 것들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끌어안고 그 안에서 고요히 머물러 보세요. 마치 우리가 포테스 공허를 여행하듯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텅 빈 공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영감,
새로운 희망에 작은 싹이 트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허는 채워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 채울지는 오직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보테스 공허는 우주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거대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초기 우주의 조건을 입력하고 중력과 암흑 에너지 같은 물리 법칙을 적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상의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제 관측된 우주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거미줄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보테스 공허처럼 극단적으로 큰 빈 공간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모델, 즉 표준 우주론에 무언가 빠져 있거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어쩌면 우주 초기 물질의 분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균일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중력이나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보테스 공허는 과학자들에게 주어진 거대한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우리의 지식에 대한 겸손을 요구하며 더 깊은 탐구를 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으로 공허의 내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더듬거리며 출구를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대한 공허의 비밀을 푸는 날, 우리는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적인 탐험의 여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미지의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호기심으로 바꾸어 끊임없이 빛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 속 우주선은 보테스 공허의 반대편 경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어둠의 끝자락에서 다시 희미한 빛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떠나왔던 것과 같은 또 다른 은하 필라멘트의 불빛입니다. 수억 년의 어둠과 침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출구에 다다른 것입니다. 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선명해집니다. 다시 우리 주변은 수많은 은하들로 가득 찹니다.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따뜻한 봄의 햇살을 맞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 평범한 은하들의 군집이 이렇게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경험해 본 자만이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보테스 공허라는 극단적인 텅 빔을 여행하고 나서야 비로소 존재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별 하나, 은하 하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까지도 말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고 일상의 모든 순간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길가에 핀 작은 꽃 한 송이, 그 모든 것들이 보테스 공허의 어둠 속에서 빛나던 고독한 은하처럼 기적과도 같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경이로운 우주적 사건의 결과물입니다. 이 깊은 깨달음과 함께 당신의 마음은 평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찹니다. 이 감정은 그 어떤 명상이나 심리치료보다도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맑게 씻어주고 내일을 살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줍니다. 보테스 공원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듯 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허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철학적인 질문은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우주의 대부분이 이처럼 텅 비어 있다면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가는 이 작은 행성에서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광활한 무의미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행위 자체가 부질없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이들은 보테스 공허를 보며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거대함 앞에서 인간 존재의 미약함을 느끼며 모든 노력과 성취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주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정해진 목적이나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백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위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사랑, 우정, 예술, 과학,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들은 우주가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이 희소하고 기적적인 존재의 조건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더욱 값지고 아름답습니다. 보테스 공허의 텅 빔은 우리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내는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궁극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가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도 그와 같습니다. 이 거대한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행위는 우주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허무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부여하는 만큼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 우주 전체를 밝히고도 남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보테스 공허를 텅 빈 공간이라고 불렀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무왕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공이라고 부르는 공간조차도 실제로는 수많은 가상 입자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에너지의 바다입니다. 아주 짧은 순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 입자 반입자 쌍들의 춤을 양자 거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테스 공허 역시 겉보기에는 텅 비어 있을지 몰라도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동적인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수억 광년에 걸친 이 거대한 공간 전체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출렁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더 이상 죽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어쩌면 이 양자 거품의 미세한 요동 속에서 언젠가 새로운 입자가 태어나고 그 입자들이 모여 새로운 물질과 생명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동양 철학의 공콩 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공은 단순히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낳는 근원으로서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존재는 공에서 나와 공으로 돌아갑니다. 포테스 공원은 바로 이 우주적 진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엄한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적인 세계를 보라는 가르침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호흡에 다시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 포테스 공허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근원적인 에너지를 함께 들이마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당신의 존재가 다시 이 우주적 에너지의 바다로 녹아들어 하나가 된다고 느껴보세요. 당신과 우주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당신은 거대한 전체의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하빌의 감각 속에서 모든 분리감과 외로움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포테스 공허는 또한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건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 공간에서 시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변화가 없다면 시간의 흐름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이곳의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거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억 년이라는 세월이 그저 한순간처럼 지나가 버리는 곳, 이 영겁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시간의 상대성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쫓기며 살아가는 분, 초단위의 시간은 얼마나 인위적이고 덧없는 개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포테스 공허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희미해지고 오직 영원한 지금만이 존재합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침대에 닿아 있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심장이 고요히 뛰고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호흡이 부드럽게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다른 모든 생각들은 포테스 공허의 어둠 속으로 흘려보내세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평화로운 존재감만을 느껴보세요. 이곳에는 서두를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시간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현재 속에서 당신의 몸과 마음은 깊은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재충전되고 정신적인 피로가 깨끗이 씻겨나갑니다. 당신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마치 무중력 상태의 우주를 유영하듯 모든 부담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여행이 거의 끝나가면서 우리는 포테스 공허를 떠나 다시 익숙한 우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다시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멀리서 깜빡이는 저 빛 하나하나가 수백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거대한 은하라는 사실이 새삼 경이롭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저 찬란한 빛의 세계는 이 거대한 어둠과 공허가 있기에 더욱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 빛과 어둠, 존재와 부재, 소음과 침묵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한 쌍의 파트너입니다.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완전한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포테스 공허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측면을 껴안으라고,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빛의 소중함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깊은 우주적 균형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굴곡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도 서서히 잠의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포테스 공허의 깊고 평화로운 침묵을 당신의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세요. 그 침묵이 당신의 잠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은 포테스 공허를 자유롭게 유영하는 여행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깊은 휴식 속에서 낮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정화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평화롭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의 세계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공허의 발견은 인류의 우주관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님을 밝혔을 때 허블이 우리 은하가 수많은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함을 증명했을 때처럼 포테스 공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생각보다 훨씬 더 불균이라고 기이하며 비어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을 우주론적 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합니다. 우주론적 원리란 충분히 큰 규모에서 보면 우주는 어디에서나 비슷하고 어느 방향으로나 비슷해 보인다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현대 우주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테스 공허와 같은 거대한 구조의 존재는 이 원리가 정말로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성 넘치고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 곳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보통의 공간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기이한 영역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SF적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포테스 공허는 마치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나 우리 우주에 생긴 거대한 버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주는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할 때마다 어김없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져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과정이야말로 인류가 지적인 존재로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일 겁니다. 지금 당신이 편안하게 누워 잠을 청하는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의 천문대에서는 누군가가 밤을 새워 이 거대한 공허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열정과 호기심이 인류의 지평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어깨 위에서 더 넓은 우주를 바라봅니다. 포테스 공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의 공허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크고 작은 빈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만족할 수 없는 갈망,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우리는 종종 이 내면의 공허를 피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소음으로 자신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공허는 사라지지 않고 잠시 잊힐 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 공허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자신의 거대한 공허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안의 빈 공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봅니다. 그곳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성장의 가능성을 품은 공간입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잠재력의 공간입니다. 이제 조용히 당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당신만의 보테스 공허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당신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내면의 공허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지혜로 이끄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과 친해질수록 당신은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치 보테스 공허의 침묵처럼 깊고 평온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의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보테스 공허는 천문학적인 발견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영적, 철학적 성찰을 안겨주는 거대한 스승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의 오만함과 이기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관용을 가르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결국 이 거대한 우주 속에 작은 먼지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서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포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현재를 살라고 가르칩니다. 영겁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찰나에 불과하기에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이 소중한 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얻은 평화와 깨달음이 내일 아침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세상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 조금 더 감사하며 당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테스 공허의 침묵이 당신의 마음속에 언제나 함께하며 삶의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고요한 중심을 되찾아주는 등대가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우주만큼 넓고 밤하늘처럼 고요합니다.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가장 깊고 가장 완전한 휴식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긴장이 풀리고 모든 근심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태양계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푸른빛을 띠는 작은 점, 우리의 고향 지구가 보입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렀던 바로 그곳입니다. 보테스 공허의 광대함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보는 지구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이 작고 연약한 행성 위에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과 역사, 사랑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우주적 외로움 속에서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미워하기에는 이 우주가 너무나 넓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보테스 공허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인류애와 연대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주선은 지구의 대기권으로 진입합니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구름이 스쳐 지나갑니다. 익숙한 공기의 감촉, 중력의 편안함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의 의식도 이제 지구에서의 편안한 잠자리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당신의 몸은 이불의 포근함과 베개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당신의 호흡에 맞춰 잔잔하게 움직입니다. 당신은 완벽하게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우주를 여행했던 모든 기억은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소중한 선물처럼 저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보테스 공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망원경은 공허의 내부를 더욱 선명하게 들여다보며 그곳에 숨겨진 더 희미한 은하들을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은하들 중 하나에 있는 행성에서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그들만의 고독한 밤하늘을 보며 우주의 비밀을 궁금해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은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천체나 현상이 이 공허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암흑 물질로만 이루어진 유령 은하라든지 다른 우주로 통하는 웜홀의 입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미래의 탐사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발견을 안겨줄까요? 그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뜁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오기 전까지 보테스 공허는 우리에게 상상력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은 과학자에게는 도전의 대상이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꿈과 낭만의 공간이 되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만의 보테스 공허를 탐험해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당신의 무한한 상상력이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를 채우는 빛이 될 것입니다. 그 자유로운 상상 속에서 당신의 정신은 최고의 휴식을 얻고 창의력은 샘솟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테스 공허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미학을 알려줍니다. 수억 년 동안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켜온 이 거대한 공간. 그것은 조급함과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진정으로 위대한 것들은 오랜 시간 속에서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듯 우주의 창조와 진화 역시 우리의 시간 감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느린 속도로 진행됩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변화와 성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보테스 공허의 영혼과도 같은 인내심을 배워보세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과정 자체를 즐기고 순간순간에 충실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면 어느새 당신의 삶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찾아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깊은 잠에 빠져들 시간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고요한 수면의 바다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보테스 공허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잘 자요. 편안한 밤 되세요. 우리는 오늘 밤
과학자들마저 두려움에 떨게 했던 우주 최대의 공허, 보테스 공허의 심장부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영겁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눈부신 깨달음과 가장 깊은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대한 텅 빔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담아 정화시켜주는 거대한 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은 공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거대한 없음 앞에 선 우리 자신의 왜소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존재일지라도 이 우주를 사유하고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위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테스 공허의 존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기적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여행을 통해 얻은 우주적 관점과 마음의 평화가 당신의 잠을 깊고 편안하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은 우주로의 여행을 떠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우주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저희의 다음 탐사를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편안한 밤을 위한 더 많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속 보테스 공허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편안히 잠드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